안녕하세요. 주식공부입니다. 오늘은 검단 신도시에 청약을 넣어도 될까요? 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카페에 올라온 글인데요. 검단 청약을 넣어도 될까요?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. 아직 청약이 몇 건 남은 걸로 알아 실거주 목적으로 청약을 넣어보고 싶은데요. 요새 금리 문제가 하도 크다 보니 조금 더 지켜보다가 넣는 것이 좋을지 고민이 됩니다.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. 제 생각은요, 지금 같은 하락장에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부자 될 소질이 많은 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. 지금은 투자의 시대입니다. 옛날에는 저희 어렸을 때는 교육의 시대죠. 왜냐? 교육을 잘 받아서 대학교 졸업하면 좋은 직장이 얼마든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공부만 조금 잘했으면 대기업에 취업할 자리가 얼마든지 많았어요. 지금은 저 명문대 나와도 취업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? 근데 우리 때는 이 학교 다닐 때 공부만 열심히 했으면 이 서로 막 스카우트 가려고 그랬습니다. 근데 저는 공부 못했습니다. 결론은 저는 공부 못하고 부모님이 진짜 뭐 쇠가 빠지게 어렵게 막 고생해서 그 모은 돈이 가정의 형편도 어려웠는데 그 돈으로 공부를 시켜줬는데 저는 공부를 열심히 안 하고 딴짓거리를 해가지고 지금 요 모양 요 꼴입니다. 그런데 옛날에는 다 먹고 살기 힘드니까 뭐 월세 살다가 시골에 뭐 이렇게 땅 조금 이렇게 어렵게 사가지고 여기다가 흙벽돌로 이렇게 집 짓고 살고 아니면은 서울 같은 데는 월세 살거나 뭐 빈 땅에다 판잣집 짓고 살고 어려운 사람들은 뭐 이랬죠. 그런데 요즘에는 지금 이때는 모두가 다 못 살 때고요. 못 살 때니까 오로지 공부해가지고 집안을 일으키려면은 대기업 들어가서 아니면 저 고위 공직자가 돼서 이렇게 성공하는 길밖에 없었죠. 근데 지금은 이게 아닙니다. 지금은 이때랑 틀려요. 지금은 투자의 시대입니다. 왜 그러냐? 그냥 내가 살 집을 하나 샀을 뿐인데 이거를 잘못 사가지고 꼭지에 저 올해 초같이 꼭지에 잘못 물리면은 평생 버는 돈 그냥 한 방에 날아갑니다. 근데 내가 집 하나 잘 샀을 뿐인데 이 책을 제가 부동산 책을 올해 엄청 많이 보는데 분당에 20년 전에 3억짜리 아파트를 샀어요. 근데 지금 20년이 지났는데 얼마냐? 20억이라 이거예요. 그러면은 직장 생활 막 오래 한 사람들 보면 3, 40년 하지 않습니까? 40년 해야지 국민연금 한 100만원 정도, 100만원이 좀 넘더라고요. 근데 이거 40년 해봐야 결혼하고 자식들 낳아서 가르치고 하다 보면 남는 게 없어요. 그래서 진짜 많이 모았다는 사람이 한 3억 정도로 봅니다. 그러니까 통계하기 힘든 게 재산이 그냥 멈춰 있지를 않고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통계 내기가 힘들어요. 그래서 한 2년 전 그 재산 보면은 가구당 순자산이 3억도 안 되면 됩니다. 평균 자산이. 여기서 빚 빼면은 3억도 안 되는 거죠. 2억 5천 뭐 이렇답니다. 근데 3, 40년 직장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자식 가르치고 저 결혼하고 어쩌고 했는데 3억을 모았다면 퇴직 전에 3억을 모았다면 이분은 평균 이상인 거죠. 그럼 뭐합니까? 3억 가지고서 노년에 집 한 채 못 삽니다, 이거. 정년 퇴직했는데 만약에 5억짜리 집을 2억 대출 받아서 샀다 그래요. 그럼 2억 이거 대출 어떻게 갚을 겁니까? 저 정년 퇴직했는데 25세부터 시작해가지고 40년 했으면 65세 아닙니까? 그러면 65세에 어디 직장생활 할 게 없지 않습니까? 그럼 이거 2억 대출 받아서 이거 어떻게 갚습니까, 이거?
그러니까 평생 직장생활 열심히 했는데 집 한 채도 사기 힘들다 이거죠. 근데 이분은 분당에 3억 원짜리 아파트 사가지고 가만히 20년 동안 좋은 집에서 살았는데 집값이 20억이 됐어요. 그러면 20억짜리 이거를 잘 팔아서 검단 신도시에 5억짜리 아파트를 이사를 왔다고 쳐요. 그러면 5억짜리 아파트 사서 새 아파트에 요 주변 환경 좋고 인프라 좋고 앞으로도 좋아질 거죠. 그러면 15억이 남지 않습니까? 15억이면은 저 뭐야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노후 대비 노후 자금 충분합니다. 그러면 새 아파트에 이사 와서 노후 자금 널널하게 평생 재밌게 살 수가 있습니다. 뭐를 했는데요? 집 하나 샀을 뿐인데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투자를 하는 거죠. 그래서 지금은 월급쟁이 죽어라 하는 것보다 투자를 잘하는 게 부자 될 확률이 높습니다. 그런데 저같이 이렇게 잔뜩 그냥 몇 년 동안 집값이 막 그냥 천정부지로 올랐는데 요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이거 깡통찰 확률이 높습니다. 저도 마찬가지고요. 그래서 저도 저 주식 투자도 2008년도에 시작했거든요. 이렇게 오른 상태에서 이렇게 조금 떨어졌는데 여기서 시작했어요. 그런데 이게 2000에서 제가 한 1700포인트 정도에서 시작했는데요. 이게 800까지 떨어졌죠. 그래서 꼭 이렇게 초보 투자자들은 저같이 이런 사람들은 요 부분에서 시작합니다. 요 부분에서. 저 부동산도 처음 시작했는데 올해 초 여기서 시작했지 않습니까? 근데 지금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게 제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영끌을 못해서 그렇지 만약에 영끌 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?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이분같이 지금 검단 청약 넣어도 될까요? 이분같이 여기서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여기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런 분들은 부자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. 세계 투자 명인들도 남들이 탐욕에서 서로 살라고 막 대들 때는 두려움을 느껴야 되고 남들이 막 공포에 질려서 집어 던질 때 이때는 탐욕을 부려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분도 부자 될 소지가 많은 겁니다. 그리고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의견을 자꾸 물어보지 않습니까? 그리고 이분은 이렇게 글을 보니까 아직 청약이 몇 건 남은 걸로 알아. 몇 건이 아니라 많이 남았습니다. 역세권에 좋은 자리도 많습니다. 검단 신도시 아직도. 실거주 목적으로 청약을 넣어보고 싶은데요. 실거주 목적입니다. 그러니까 실거주 목적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. 실거주냐 투자냐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. 투자는 뭐냐면은 투자는 1000만원으로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. 어떻게 시작하냐. 집값이 예를 들어서요. 집값이 5억입니다. 근데 지금은 5억짜리가 막 2억의 전세가 막 들어오고 검단 신도시 막 그러지 않습니까? 근데 이게 지금은 갭이 이렇게 벌어졌을 때는 투자의 시기가 아니라고 그럽니다. 근데 이게 갭이 좁아질 때가 있습니다. 전세가 4억 9천이에요. 어떤 때는 막 전세금이 매매가보다 올라갈 때도 있어요. 그거 역전세라고 그러죠. 깡통전세라고도 그러고요. 그러면 이거 전세가 4억 9천이에요. 그러면 전세 끼고 5억짜리 집을 1000만원 갖고 살 수가 있는 거죠. 그러면 이거는 언제 가능했냐? 지금같이 이렇게 폭락했다가 바닥 찍고 올라갈 때, 이때가 가능한 거죠. 이때는 막 올라갈 때는 막 몇 억씩 오르지 않습니까? 집값이. 그러면 1000만원 갖고 5억짜리 집을 샀는데, 몇 달 있으니까 6억이에요. 또 몇 달 있으니까 7억이에요. 그러면 시세 차익도 있고, 전세 가격도 그러면 막 오릅니다. 그러면 추가로 전세금을 만약에 6억의 전세금을 받았다. 집값이 7억인데요. 그러면 이게 뭐예요? 1억 천이 생기는 거죠. 그러면 이거 집을 안 팔고도 1억 천의 그
차입금이 생겨서 이걸로 또 갭 투자를 합니다. 근데 갭 투자는 또 위험한 게 뭐냐면, 투자는 안전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.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아는 사람도 아무것도 없습니다. 아무도 없어요. 갑자기 뭐 99% 올라갈 것 같았는데 뭐 갑자기 전쟁이 터져서 집값이 폭락할 수도 있고요. 아무도 모르는 거죠, 이거. 그래서 갭 투자가 위험한 게 그겁니다. 만약에 1억 1천을 전세금을 더 받았어요. 그래서 1억 1천을 갖다가 11군데 1,000만원씩 갭 투자를 했다고 쳐요. 그래서 갭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집값이 떨어져요. 그러면 전세금도 떨어집니다. 그러면 이거 11군데에서 전세금이 한 5천만원씩 떨어졌다 그래요. 그럼 5억 5천입니다. 5억 5천을 토해줘야 되는데 이거 갑자기 어떻게 토해집니까? 그러면 하락기에는 집을 팔라고 내놔도 안 나갑니다. 그러면 이거 파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투자가 힘든 거죠. 그래서 이 투자하는 사람들은 1,000만원만 있어도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요. 이분은 실거주 목적으로 그랬으니까 5억 아파트를 살려면은 한 3, 4억은 있어야 되죠. 물론 중도금 대출 받으면은 그거보다 적어도 되는데 하여튼 준비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준비가 돼서 청약을 넣어보고 싶은데 금리 문제도 있고 능력이 됐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 의견을 들어보고 싶다, 이런 얘기예요. 그래서 제 의견만 듣는 게 아니라 저는 카페를 보는 목적이, 저는 무조건 검단 신도시 무조건 능력되면 들어와서 살으면은 앞으로 좋아질 거다. 부동산 카페에서 검단 신도시가 완성이 언제 될까요?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답을 보니까 그 댓글에 보니까 10년에서 앞으로 15년을 보고 있더라고요. 그러면 10년에서 15년 지나고 나서 검단 신도시 들어오려고 그러면 모든 인프라, 뭐 교통 이런 게 다 들어있는데 지금 저 분양가가 4억 5천 원이니까 이 가격으로 살 것 같으니까 못 삽니다. 지금 신도시 초창기고 분양가 상한제니까 국민평수 8사형이 4억 5천에 살 수 있는 거지. 10년 15년 지나면 분당 신도시처럼 3억 원에 지금 들어갔는데 20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왜냐, 이 자산 가치는 계속 오르고요.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계속 오르고요. 돈 가치는 계속 떨어집니다. 짜장면이 옛날에 500원에 먹었는데 지금은 6,000원 줘야 됩니다. 10배도 더 오르죠.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요런 때는 사면은 고생 좀 했는데 지금 이런 때 지금 관심을 갖는 거는 아주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객관적인 의견은, 제 의견은 너무 주관적이기 때문에 여러 댓글을 보려고 지금 카페에 들어와서 다른 분들의 댓글을 보는 거죠. 공감, 마음에 드는 입지라면 넣어보시니 저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어요. 동호수 지정대. 전 중도금 이자가 너무 걸리네요. 6%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. 공감, 저도 고민 중이에요. 어디 생각 중이신 거예요? 지켜보다 해도 괜찮을 듯.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. 제가 부동산 카페에 돌아다니면서 느낀 건데요. 어떤 분들은 지금 분양 당첨받은 것도 어렵게 경쟁률 높은 단지, 좋은 입지에 아파트 좋은 거 당첨되신 분들도 지금 당첨 포기하고 이러는데, 요런 때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오를 때 들어오는 머니는 부하 내동파 하는 머니고, 이런 때 폭락할 때 들어오는 머니를 갖다가 스마트 머니라고 그러죠. 쌀 때 사가지고 비쌀 때까지 갖고 있다가 시세 차익 오고 파는 거. 이럴 때 똑똑한 돈이 들어옵니다. 쌀 때. 똑같은 집인데 가격은 계속 움직이죠. 집은 가만히 있는데 가격은 계속 움직입니다. 그래서 그 세계 최고 전무 후무
세계 최고 부자 워렌 버핏의 사부님 벤자민 그레이엄은 이런 말을 합니다. 이 시장을 갖다가 미스터 마켓이라고 그럽니다. 미스터 마켓. 부동산 시장, 주식 시장, 코인 시장 이런 데 보면 이거를 갖다가 미스터 마켓이라고 불렀습니다. 이분은. 그래서 미스터 마켓이라는 사람이,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있는데요. 매일 나한테 옵니다. 매일 나한테 와가지고 검단 신도시 집값이 만약에 푸르지오 더 베뉴라고 그래요. 푸르지오, 이건 예를 든 겁니다. 또 푸르지오 더 베뉴 주민들께서 저한테 뭐 항의할 수도 있는데 이거 예를 드는 겁니다. 이거 진짜가 아니고요. 저 푸르지오 더 베뉴가 백일역 대장단지 아닙니까? 그러면 이게 어떤 날은 이 미스터 마켓이 와가지고 이 집값 9억에 사실래요? 그리고 물어봅니다. 그 어떤 날은 지금 요즘에 같은 때는 만약에 이게 9억짜리가 5억에 금매가 나왔다고 쳐요. 그럼 이 아파트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.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5억에 사실래요? 그러고 합니다. 또 미스터 마켓은 조울증 환자처럼 매일 기분에 따라서 뭐 5억에도 팔라 그러고 9억에도 팔라 그러고 5억에 산다 그러고 9억에 산다고 또 그러고 막 그럽니다. 그러면 아파트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. 그냥 똑같은 아파트인데 가격이 이렇게 우르락 내리락 합니다. 그러면 여기서 사는 분들은 손해볼 확률이 많고 수익 날 확률은 적습니다. 근데 여기서 들어오는 스마트머니는 똑같은 아파트인데 비쌀 때 안 사고 쌀 때 사가지고 들어가면은 사자마자 시세 차익을 볼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죠. 뭐 여기서 샀다 그러면은 사자마자 막 폭락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수익이 날 확률이 높습니다. 이런 때 들어오는 사람들은 조금 더 떨어졌다고 흔들리지 않습니다. 지금 실거주 목적으로 사시는 분들은 집값이 뭐 반토막이나 그런 거 신경 아예 안 쓰고 그냥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. 일부, 그러니까 이 실거주 목적이 전체가 100이라고 치면은 실거주 목적이 한 90%다. 그러면 90%는 안 움직여요. 집값이 폭락을 하든 뭐 폭등을 하든 안 팝니다. 그러면 요 10%가 투자 목적으로 산 사람들인데 요분들이 부안해동을 하는 거죠. 뭐 여기 올랐을 때 막 팔고 내렸을 때 사고 막 이러는 거죠. 갭 투자를 하고 막 이런 분들이 여기서 영끌에서 잘못 산 사람들은 이자를 감당을 못하니까 집어 던져야 되죠. 근데 이제 만약에 집값이 9억까지 올라갔다가 아무도 안 사요. 이제 막 8억 7억 했는데도 안 사요. 그러면 막 내려서 막 판단 말입니다. 급매물로. 그래서 이게 집값이 떨어지는 거지. 이 급매물 급한 사람들 다 팔잖아요. 그럼 이렇게 급락하지는 않습니다. 다시 저는 급매물이 다 소진이 되면은 다시 올라갈 거로 봅니다. 물론 돈 가치가 자꾸 떨어지니까요. 다시 올라갈 때는 이 전고점을 뚫고 올라오겠죠. 그러니까 이게 사이클이 부동산 장기 차트를 보면 몇십 년 차트를 보면 올라가다가 쭉 떨어져요. 떨어지다가 또 올라갑니다. 근데 올라가는데 전고점을 항상 돌파해요. 안 돌파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. 또 올라가다가 또 떨어집니다. 떨어지다가 또 올라가요. 올라가는데 먼저 최고점을 뚫고 올라갑니다. 이렇게 됩니다. 계속 이렇게. 그러니까 여기서 산 사람은 괴롭고 힘들겠지만 실거주하고 빚 별로 없고 감당 가능하면 그냥 살다 보면은 떨어지다가 어느 순간에는 내가 산 가격보다 올라가 있습니다. 검단 신도시인데요. 26일 날 여기가 동양 파라곤으로 지정이 됐다고 그럽니다. 여기도 더블 역세권 여기 바로 옆이지 않습니까? 여기 RC7 여기도 자리 좋지 않습니까?
여기도 아직 안 됐어요. 여기도 자리 좋고, 여기